안녕하세요. 오늘은 한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말을 할 수 없는 시어머니가 겪은 보이지 않는 폭력, 그리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까지의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새벽 5시. 정부는 이불을 걷어차며 일어났다. 몸이 무겁다. 어젯밤 민정의 말이 귓가에서 맴돈다. 어머니, 이런 낡은 집에서 언제까지 사실 거예요? 손님 불러도 창피해요. 정부는 한숨을 내쉬며 옷을 입었다. 말로 대답할 수 없는 자신이 원망스럽다. 태어날 때부터 성대에 문제가 있어 말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늘 수화나 글씨로 의사소통을 해왔다. 하지만 민정은 그것조차 귀찮아한다. 거울 속 얼굴이 초라하다. 주름이 깊어졌다. 언제부터였을까? 이렇게 작아진 자신을 발견한 것이. 시장으로 가는 길은 조용했다. 가로등 불빛이 서늘하게 아스팔트를 비춘다. 정분의 발걸음만 덩그러니 울린다. 마음도 발걸음처럼 무겁다. 반창각의 문을 열자 어둠이 쏟아져 나온다. 파 한 단을 꺼내 도마 위에 올려놓는다. 칼이 팔을 다지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린다. 똑똑똑, 똑똑똑. 손은 기계처럼 움직인다. 그러나 마음은 요동친다. 민정의 목소리가 또 들린다. 어머니는 말도 못하시니까 답답해요. 뭘 원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때 정부는 손짓으로 설명하려 했다. 하지만 민정은 쳐다보지도 않았다. 칼질이 빨라진다. 파가 잘게 썰어진다. 너무 잘게. 정부는 칼을 내려놓고 손등으로 이마를 닦았다. 땀이 난다. 아니, 눈물인지도 모르겠다. 손님이 들어온다. 단골 할머니였다. 정부나 오늘도 일찍 나왔네. 정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할머니는 수화를 조금 알아서 간단한 대화가 가능하다. 할머니가 수화로 물었다. 요즘 어때? 이 정부는 수화로 대답했다. 괜찮아요. 하지만 표정이 어둡다. 할머니는 김치를 고르며 말했다. 우리 정분이가 담근 김치가 제일 맛있어. 그 말에 정분의 눈가가 촉촉해진다. 누군가 인정해주는 말을 들은 것이 언제인지 기억나지 않는다. 집에서는 늘 비난뿐이다. 오후가 되자 장사가 뜸해진다. 정부는 혼자 앉아 핸드폰을 만졌다. 아들 준호에게 문자를 보내고 싶다. 하지만 뭐라고 써야 할지 모르겠다. 며느리가 자신을 힘들게 한다고? 믿어줄까? 저녁 6시. 정부는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향했다. 현관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들어가기 싫다. 집이 집 같지 않다. 언제부터 집이 이렇게 차가운 곳이 되었을까? 문을 열자 민정이 소파에 들어 누워 있다. 텔레비전 소리가 시끄럽다. 민정은 정분을 보지도 않고 말했다. 늦으셨네요. 음식은 제가 차렸어요. 설거지는 안 했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정부는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하다는 손짓을 했지만 민정은 보지 않는다. 부엌으로 들어가니 상이 차려져 있다. 라면과 김치뿐이다. 밥을 먹는 동안 민정은 계속 텔레비전만 본다. 정분이 손짓으로 말을 걸어도 고개도 돌리지 않는다. 정부는 혼자 밥을 먹었다. 목이 메어서 넘어가지 않는다. 설거지를 시작했다. 물소리가 울린다. 찬물이 손을 시리게 한다. 정부는 그릇을 씻으며 울었다. 눈물이 설거지물과 섞인다. 아무도 모른다. 정분이 울고 있다는 것을. 밤이 되자 민정은 친구와 전화를 했다. 우리 시어머니가 말이야. 말도 못해서 정말 답답해. 뭘 원하는지도 모르겠고 손짓만 하니까 짜증나. 정부는 방으로 들어갔다. 귀를 막고 싶었지만 소리는 계속 들린다. 정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몸을 웅크렸다. 남편 사진이 옆에 있다. 여보, 나 너무 힘들어. 새벽이 될 때까지 잠이 오지 않았다. 정부는 천장을 보며 생각했다. 아들 준호도 수화를 잘 모른다. 정부는 완전히 혼자다. 아침이 밝았다.
정부는 부엌에서 된장국을 끓이고 있었다. 국물이 보글보글 끓는다. 구수한 냄새가 부엌을 가득 채운다. 정분에게는 익숙한 냄새다. 어머니에게서 배운 맛이다. 민정이 부엌으로 들어온다. 얼굴이 잔뜩 찌푸려져 있다. 어머니 또 된장국이에요? 이 냄새 좀 어떻게 좀 하세요? 민정의 목소리가 날카롭다. 정부는 국을 젓는 손을 멈췄다. 손으로 괜찮다는 표시를 했다. 하지만 민정은 코를 막으며 소리쳤다. 시골집 같아 창피하다고요. 친구들 오면 뭐라고 하겠어요? 정부는 손으로 미안하다는 뜻을 표현했다. 하지만 민정은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 그런 손짓 해봤자 무슨 소용이에요? 말로 하세요, 말로. 민정은 냄비 뚜껑을 거칠게 잡았다. 그리고 세게 닫았다. 뜨거운 국물이 튀어 올랐다. 정분의 손등에 뜨거운 국물이 떨어진다. 정부는 입을 벌렸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는다. 아픔을 표현할 방법이 없다. 정부는 손등을 찬물에 담갔다. 빨갛게 부어올랐다. 화상이다.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참았다. 민정 앞에서 울고 싶지 않다. 앞으로는 냄새 안 나는 음식으로 해주세요. 민정이 돌아서며 말했다. 정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반박할 방법이 없다. 말을 할 수 없으니까. 점심시간이 되었다. 정부는 물을 씻고 있었다. 하얀 물을 찬물에 담그니 물이 맑아진다. 정부는 물을 정성스럽게 씻었다. 남편이 좋아했던 무나물을 만들려고 한다. 그때 민정이 부엌으로 들어왔다. 또 무예요? 무 냄새 싫다니까요. 민정의 목소리가 더 높아졌다. 정부는 손으로 잠깐만 기다려달라는 표시를 했다. 그런 손짓 그만해요. 답답하다고요. 민정이 소리쳤다. 정부는 펜을 찾아 종이에 글씨를 쓰려 했다. 하지만 민정은 기다려주지 않았다. 민정은 정분이 씻던 물을 낚아챘다. 그리고 싱크대에 내던졌다. 무가 바닥에 떨어져 둘로 쪼개졌다. 하얀 속살이 드러난다. 정부는 얼어붙었다. 몸이 굳었다. 숨을 쉴 수 없다. 정부는 손으로 왜 그러냐는 표시를 했다. 하지만 민정은 돌아서며 말했다. 제발 좀 현대적으로 사세요. 이 정부는 바닥에 떨어진 물을 바라보았다. 쪼개진 무가 자신 같다. 산산이 부서진 자신의 마음 같다. 정부는 쪼개진 물을 주워 들었다. 그리고 쓰레기통에 버렸다. 멀쩡한 무였는데. 아무 잘못이 없는 무였는데. 오후에 정부는 혼자 밥을 먹었다. 민정은 친구와 나갔다. 집이 조용하다. 이상하게도 민정이 없으면 숨을 쉴 수 있다. 정부는 된장국을 떠먹었다. 구수하고 맛있다. 왜 민정은 이 맛을 모를까? 저녁이 되자 민정이 돌아왔다. 얼굴이 화난 표정이다. 어머니 또 된장국 냄새 나요? 정말 참을 수 없어요. 민정은 현관에서부터 소리쳤다. 정부는 부엌에서 나와 손으로 저녁 차려놨다는 표시를 했다. 민정은 상을 보고 얼굴을 찡그렸다. 이런 게 저녁이에요? 친구들은 다 맛있는 거 해 먹는데. 정부는 종이를 찾아 글씨를 쓰려 했다. 그럼 네가 해 먹으라라고 쓰려고 했다. 하지만 민정은 종이를 보지도 않았다. 글씨 써봤자 무슨 소용이에요? 그냥 제대로 된 음식 해주세요. 민정이 말했다. 정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손을 휘 저었다. 화가 난다는 표현이었다. 민정은 비웃듯 웃었다. 손 휘저어봤자 뭘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답답하다고요. 그 순간 정분의 가슴이 무너졌다. 자신의 모든 표현이 무시당했다. 말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정부는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쏟아진다. 참고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나온다. 어깨가 들썩인다. 소리 내어 울고 싶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는다. 밖에서 민정의 목소리가 들린다. 우리 시어머니 정말 답답해.
말도 못하고 손짓만 하니까. 전화로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있다. 정분의 이야기다. 정분은 귀를 막았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그날 밤 정분은 잠들지 못했다. 손등의 화상이 아직도 아프다. 그러나 마음의 상처가 더 아프다.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이렇게 무력한 일인지 몰랐다. 아무도 정분의 마음을 이해해 주지 않는다. 주말 저녁이었다. 민정이 친구들을 집으로 불렀다. 와인 파티 하려고 해요. 민정이 정분에게 말했다. 명령조였다. 정분은 고개만 끄덕였다. 다른 선택지가 없다. 친구들이 하나둘 도착했다. 모두 민정 또래의 젊은 여자들이다. 화려한 옷을 입고 향수 냄새를 풍긴다. 정분과는 다른 세상 사람들 같다.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터져 나온다. 와인잔이 부딪히는 소리도 들린다. 정분은 부엌에서 안주를 준비했다. 치조와 과일을 예쁘게 담았다. 정성을 다했다. 안주를 들고 거실로 나가려는 순간이었다. 민정이 날카롭게 말했다. 어머니 여기서 기웃거리지 마세요. 손님들 불편해해요. 친구들이 모두 정분을 바라본다. 정분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정분은 손으로 안주를 가져다 드리려고 한다는 표시를 했다. 하지만 민정은 안주를 빼앗듯 받으며 말했다. 됐어요. 그냥 들어가 계세요. 정분은 서 있을 수 없었다. 손님들 앞에서 이런 말을 듣다니. 정분은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았지만 소리는 계속 들린다. 웃음소리가 더 크게 들린다. 정분을 내쫓고 난 후의 웃음소리다. 문틈 너머로 민정의 목소리가 들렸다. 우리 시어머니 진짜 답 없죠. 말도 못하고 옛날 사고방식 그대로라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 모임에 끼려고 해요. 친구 중 하나가 말했다. 어머 정말요? 말도 못하면 더 답답하겠어요. 또 다른 친구가 거들었다. 벙어리 시어머니면 정말 스트레스 받겠어요. 뭘 원하는지도 모르겠고. 정분은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썼다. 기가 달아오른다. 얼굴이 화끈거린다. 벙어리라는 말이 가슴에 박힌다. 자신의 집에서 자신이 손님을 위해 준비한 안주를 먹으며 자신을 벙어리라고 부르는 소리를 듣고 있다. 웃음소리가 계속된다. 그래도 말 안에서 좋은 점도 있겠어요. 잔소리 안 들으니까. 친구들이 키득거렸다. 정분은 남편 사진을 끌어안았다. 여보, 뭐가 그리 급해 날 혼자 두고 먼저 가셨어. 사진 속 남편은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만 보고 있다. 밤이 깊어가도 파티는 계속됐다. 음악 소리와 웃음소리가 시끄럽다. 정분은 잠들 수 없었다. 벙어리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돈다. 그 말이 비수가 되어 가슴을 마구 찌른다. 다음 날 아침 정분이 거실을 치우고 있었다. 와인병이 여러 개 굴러다닌다. 안주 접시는 비어 있다. 정분이 밤새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다. 민정이 늦게 일어났다. 정분을 보더니 말했다. 어제 좀 민망했어요. 친구들 앞에서 나서려고 하시니까. 어머니는 말도 못하시잖아요. 정분은 걸레질하는 손을 멈췄다. 손으로 왜 그러냐는 표시를 했다. 민정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상황 파악을 못하신 거죠. 젊은 사람들끼리 모이는데 왜 끼려고 해요? 정분은 종이를 찾아 글씨를 쓰려 했다. 내가 뭘 잘못했니? 라고 쓰려고 했다. 하지만 민정은 종이를 보지도 않았다. 글씨 써봤자 무슨 소용이에요? 그냥 앞으로는 손님 올 때 방에 계세요. 민정이 명령했다. 정분은 대답할 수 없었다. 글로 써도 읽어주지 않고 손짓으로 해도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 점심때 정분은 혼자 밥을 먹었다. 어제 남은 치즈를 조금 먹었다. 자신이 정성스럽게 준비했던 안주다. 그런데 쓴맛이 난다. 눈물 맛이다. 오후에 이웃집 영자가 찾아왔다. 영자는 수화를 조금 할 줄 안다.
정분아, 어젯밤 시끄러웠던데? 영자가 수화로 물었다. 정분은 미안하다고 수화로 대답했다. 영자는 정분의 표정을 유심히 살폈다. 정분아, 너 괜찮니? 요즘 많이 야윈 것 같은데. 영자가 걱정스럽게 수화로 물었다. 정분은 괜찮다고 했지만 손이 떨렸다. 영자는 더 묻지 않았다. 하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눈빛이었다. 정분이 예전만큼 밝지 않다는 걸 알아챘다. 저녁이 되자 민정이 또 전화를 했다. 어제 파티 정말 재밌었어. 우리 벙어리 시어머니만 아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정분은 부엌에서 그 말을 들었다. 벙어리라는 말이 또 들린다. 정분은 설거지를 하며 생각했다. 언제부터 자신이 벙어리 시어머니가 되었을까? 피해야 할 존재. 숨겨야 할 존재.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이렇게 외로운 일인지 몰랐다. 그날 밤 정분은 거울을 봤다. 얼굴이 많이 늙었다.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다. 입꼬리가 처져 있다. 말을 할 수 없는 입이 더욱 슬퍼 보인다. 정분은 거울을 덮고 잠자리에 들었다. 더 이상 자신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다. 며칠 뒤 집안이 소란스러웠다. 공사가 시작된 것이다. 민정이 결정한 일이었다. 집을 좀 현대적으로 바꾸려고 해요. 정분에게는 상의도 없었다. 말을 할 수 없으니 의견을 물어볼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인테리어 업체 직원들이 들어왔다. 집 안 곳곳을 측정하고 사진을 찍었다. 정분은 구석에 서서 지켜보기만 했다. 자신의 집인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항의할 방법도 없다. 거실에 있던 가구들이 모두 밖으로 나왔다. 그 중에 남편의 유품 상자도 있었다. 정분이 정성스럽게 보관하던 것들이다. 남편의 옷, 책, 시계, 편지들이 들어있다. 민정이 상자를 보더니 발로 밀쳤다. 이런 거 뭐 하러 남겨놔요? 버리면 깔끔하지. 정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남편의 유품을 버리자고? 정분은 급히 상자를 끌어안았다. 손으로 안 된다는 표시를 격렬하게 했다. 민정은 비웃듯 웃었다. 죽은 사람 물건이 무슨 소용이에요? 집만 지저분해지지. 정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죽은 사람 물건이라니. 그 죽은 사람은 민정의 시아버지다. 준호의 아버지다. 정분은 종이를 찾아 글씨를 쓰려 했다. 이건 내 시아버지 물건이야. 하지만 민정은 종이를 보지도 않고 말했다. 글씨 써봤자 뻔하죠. 그럼 어머니 방에 처박아 두세요. 거실에는 놓지 말고. 정분은 상자를 방으로 옮겼다. 무거웠지만 혼자 옮겼다. 민정은 도와주지 않았다. 오히려 방해만 했다. 빨리 좀 하세요. 공사하는 사람들 기다려요. 상자를 방에 놓고 정분은 뚜껑을 열어봤다. 남편의 채취가 아직 남아있다. 정분은 남편의 셔츠를 꺼내 얼굴에 대었다. 눈물이 났다. 입 모양으로 말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지키지 못했어. 저녁에 준호가 집에 왔다. 공사 소음과 어수선한 모습을 보고 놀랐다. 이게 뭐야? 갑자기 공사를? 민정이 대답했다. 집이 너무 낡아서요. 좀 현대적으로 바꾸려고요. 정분은 준호에게 하소연하려 했다. 핸드폰을 꺼내 문자를 쓰기 시작했다. 남편 유품 이야기를 쓰려고 했다. 그러나 준호가 먼저 말했다. 민정이 고생하는 거 몰라요? 어머니도 좀 맞춰주세요. 정분은 문자 쓰는 것을 멈췄다. 아들도 며느리 편이다. 문자로 설명해도 믿어줄까? 정분은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설명하기도 지쳤다. 정분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심장이 쿵쾅거린다. 숨이 막힌다.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이렇게 무력한 일인지 몰랐다. 아무도 정분의 편이 되어주지 않는다. 그날 밤 정분은 남편 사진과 대화했다. 입 모양으로 말했다. 여보, 나 정말 힘들어. 우리 아들도 나를 이해해 주지 않아. 말을 할 수 없어서 이렇게 무시당하는 거야?
그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다. 다음 날도 공사는 계속됐다. 소음이 시끄럽다. 정부는 머리가 아팠지만 참았다. 진통제를 먹어도 소용없다. 스트레스로 인한 두통이기 때문이다. 점심때 공사 인부들이 쉬고 있을 때였다. 정분이 물을 가져다 드렸다. 고생한다는 뜻으로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인부 중 하나가 고맙다며 웃었다. 오랜만에 받는 친절한 반응이다. 그런데 민정이 와서 정분을 끌어갔다. 왜 괜히 나서요? 그런 건 안 해도 돼요. 정부는 이해할 수 없었다. 손으로 왜 그러냐는 표시를 했다. 물 한 잔 가져다 주는 것도 잘못인가? 부는 종이에 글씨를 쓰려 했다. 저 분들 고생하시잖아요. 민정은 종이를 힐끗 보고는 차갑게 대답했다. 그건 돈 받고 하는 일이에요. 괜히 친절하게 굴지 마세요. 정부는 충격받았다. 일하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도 잘못인가? 정분의 가치관과는 맞지 않았다. 정부는 평생 그렇게 살아왔다. 누구에게든 친절하게. 오후에 정부는 또 머리가 아팠다. 이번에는 진짜 심했다. 어지럽기까지 하다. 정부는 소파에 누워 눈을 감았다. 공사 소음이 더 시끄럽게 들린다. 민정이 와서 말했다. 어머니, 거실에서 누워 계시면 공사하는 분들 불편해요. 방에 가 계세요. 정부는 일어났다. 비틀거렸지만 혼자 일어났다. 민정은 도와주지 않았다. 방에서 정부는 생각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자신의 집에서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할까? 말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모든 것을 참아야 할까? 정분의 마음은 폭발 직전이었다. 어느 날 밤이었다. 준호가 회식 후 일찍 귀가했다. 평소보다 2시간이나 일찍이었다. 회사 상사가 일찍 보내준 덕분이다. 현관문 앞에서 준호는 열쇠를 꺼냈다. 그런데 거실에서 소리가 들린다. 민정의 목소리다. 평소보다 높고 날카롭다. 준호는 문을 열지 않고 귀를 기울였다. 어머니 제발 좀 나가세요. 이 집 제 거예요. 제가 주인이라고요. 민정의 날선 목소리가 현관까지 들렸다. 준호는 충격에 굳어섰다. 민정이 어머니에게 그런 말을 하다니. 벙어리 주제에 왜 이렇게 고집이세요? 말도 못하면서 뭘 그렇게 주장해요. 민정의 목소리가 더 거칠어졌다. 준호의 주먹이 떨렸다. 어머니를 벙어리라고 부르다니. 어머니는 그냥 얹혀 사는 거예요. 준호는 제 남편이고 저는 준호 아내라고요. 민정이 소리쳤다. 어머니가 평생 살던 집에서 얹혀 사는 사람 취급하다니. 준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거실로 뛰어 들어갔다. 정부는 소파에 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손으로 무언가 표현하려 하지만 민정은 쳐다보지도 않는다. 둘 다 준호를 보고 놀랐다. 민정 지금 뭐라고 했어? 준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민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준호 언제 왔어? 민정이 당황하며 말했다. 엄마한테 그런 말을 했다고? 벙어리라고 했어? 준호가 한 걸음 다가섰다. 민정은 뒤로 물러섰다. 아니야, 그게 아니라. 민정이 변명하려 했다. 내가 다 들었어. 엄마 보고 나가라고 했지? 얹혀 산다고 했지? 준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정부는 눈물을 닦으며 손짓했다. 괜찮다는 표시였다. 괜찮지 않아요, 엄마. 전혀 괜찮지 않아요. 준호가 정분을 바라봤다. 어머니의 얼굴이 많이 야일다. 언제부터 이렇게 초라해 보였을까? 민정이 다시 말했다. 준호 오해야. 그냥 어머니가 너무. 준호가 손을 들어 말을 막았다. 그만해. 더 이상 변명하지 마. 그날 밤 준호는 잠들지 못했다. 민정과 같은 방을 쓰고 싶지 않아서 거실에서 잤다. 어머니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니 잠이 오지 않았다. 새벽에 일어나 어머니 방으로 갔다. 정부는 아직 자지 않고 있었다.
엄마 잠 안 와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부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그동안 민정이가 어떻게 했어요? 준호가 물었다. 정부는 처음에는 괜찮다는 손짓을 했다. 하지만 준호가 계속 물어보자 핸드폰을 꺼내 문자를 쓰기 시작했다. 된장국 냄새 난다고 하네요. 물을 바닥에 던졌어요. 친구들 앞에서 나가라고 했어요. 아버지 유품을 버리라고 했어요. 정분이 문자로 하나씩 설명했다. 준호가 문자를 읽을 때마다 얼굴이 굳어졌다. 엄마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준호가 안타까워했다. 정부는 문자로 답했다. 너희 부부 사이 나빠질까 봐서. 그리고 말로 설명할 수 없어서 답답했어요. 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어머니는 말을 할 수 없어서 더 큰 고통을 받았다. 자신의 고통을 제대로 표현할 방법이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자신은 무엇을 했나? 민정 편만 들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시장으로 어머니를 찾아갔다. 정부는 평소처럼 반찬을 팔고 있었다. 그런데 얼굴이 많이 지쳐 보인다. 엄마. 준호가 정분의 손을 꼭 잡았다. 제가 바보였어요.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을까. 정분의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다. 정부는 손짓으로 괜찮다고 했다. 그리고 핸드폰에 문자를 썼다. 괜찮아 아들아. 이제 내가 알아줬으니까. 준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어머니를 꼭 안았다.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준호가 울먹였다. 정분도 아들을 꼭 안았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어도 마음은 전해진다. 그날 오후 준호는 집으로 돌아갔다. 민정에게 할 말이 있었다. 민정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민정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준호가 심각하게 말했다. 민정은 텔레비전을 끄고 준호를 바라봤다. 무슨 이야기? 너 엄마한테 어떻게 한 거 나 다 알아. 준호의 목소리가 차갑다. 민정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제 변명할 수 없다는 걸 알았다. 며칠이 지났다. 준호와 민정 사이는 차갑게 식었다. 준호는 민정과 말도 하지 않았다. 민정은 처음에는 괜찮은 척했지만 점점 불안해졌다. 그러던 중 동네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이웃집 영자가 나서서 말하고 다녔다. 정분이네 며느리가 말 못하는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영자는 평소에 정분을 아끼는 사람이었다. 수화도 조금 할 줄 알아서 정분과 소통이 가능했다. 정분이 요즘 많이 야이고 우울해 보이는 게 신경 쓰였다. 그래서 몰래 지켜보고 있었다. 벙어리라고 욕하고 발로 차는 것까지 다 봤어요. 영자가 다른 이웃들에게 말했다. 그것도 다 찍어놨어요. 영자는 휴대폰을 꺼내 영상을 보여줬다. 영상에는 민정이 정분에게 소리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벙어리 주제에 왜 이렇게 고집이세요? 라고 말하는 장면도 있었다. 냄비 뚜껑을 3개 닫아 정분의 손을 대게 하는 장면도 있었다. 남편 유품을 발로 차는 장면도 있었다. 이웃들이 영상을 보고 분노했다. 저런 며느리가 다 있나? 말 못하는 시어머니한테 저래도 되는 거야? 우리 며느리였으면 당장 내쫓았을 거야. 소문은 아파트 단지 전체로 퍼져나갔다. 벙어리 시어머니 괴롭히는 며느리라는 말이 돌았다. 민정이 지나가면 사람들이 수군댔다. 민정은 시선을 피해 고개를 숙이고 다녔다. 그러던 어느 날 준호가 결심을 했다. 더 이상 민정과 함께 살 수 없었다. 말 못하는 어머니를 그렇게 괴롭힌 사람과는 한 지붕 아래 있을 수 없었다. 준호는 이혼 서류를 준비했다. 변호사와 상담도 받았다. 모든 준비가 끝나자 민정에게 서류를 내밀었다. 민정 이제 끝이다. 더는 같이 못 살아. 준호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민정은 서류를 보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준호 이게 뭐야? 민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혼 서류야. 사인해.
준호가 차갑게 말했다. 민정은 주저앉아 울부짖었다. 잘못했어, 준호.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어머니한테 사과할게. 그러나 준호는 차갑게 등을 돌렸다. 늦었어. 너무 늦었어. 다음 날 아침 민정은 짐을 쌌다. 갈 곳이 마땅하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친정으로 가야 했다. 그런데 친정 부모님께 뭐라고 말해야 할까? 벙어리 시어머니를 괴롭혔다고? 민정이 집을 나서자 아파트 앞에는 이미 이웃들이 모여 있었다. 휴대폰 카메라 불빛이 켜졌다. 영자가 찍어둔 영상을 모두가 봤기 때문이다. 저 사람이야. 말 못하는 시어머니를 그렇게 괴롭힌 며느리. 저런 사람이 다 있나.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민정의 귀에 들렸다. 민정은 얼굴을 두 손으로 가렸다. 그만 찍어요. 제발 그만. 그러나 이미 늦었다. 영상은 동네 단톡방을 넘어 SNS에도 퍼져나가고 있었다. 휴대폰 화면에는 댓글이 달리고 있었다. 벙어리 시어머니 괴롭히는 며느리 실화냐? 말 못하는 사람한테 저래도 되나? 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악플이 쏟아졌다. 민정은 비틀거리며 골목을 빠져나갔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누군가 뒤에서 말했다. 벙어리 시어머니 괴롭히는 며느리라니. 이 동네 망신이야. 택시를 타고 친정으로 향하는 길에 민정은 울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말 못하는 시어머니가 뭘 그렇게 대단하다는 걸까? 그러나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 베란다에서 그 모습을 보던 정부는 남편 사진을 햇살 드는 거실에 올려놨다. 입모양으로 말했다. 여보, 이제 끝났어. 정분의 표정이 차분했다. 정부는 부엌으로 가서 팔을 다지기 시작했다. 칼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린다. 똑똑똑. 똑똑똑. 이번에는 마음도 평온하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였다. 준호가 들어왔다. 엄마 괜찮으세요? 정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잔잔히 미소 지었다. 핸드폰에 문자를 썼다. 그래, 이제 괜찮다. 정분의 얼굴에 생기가 돌아왔다. 저녁 식탁에는 된장국이 올라왔다. 구수한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웠다. 아무도 냄새 난다고 불평하지 않았다. 정부는 오랜만에 맛있게 밥을 먹었다. 그날 밤 정부는 남편 사진과 대화했다. 입모양으로 말했다. 여보, 이제 정말 평안해졌어. 우리 아들도 나를 이해해주고. 사진 속 남편이 더 환하게 웃는 것 같았다. 며칠 후 시장에서 정부는 예전의 활기를 되찾았다. 손님들과 수화와 글씨로 즐겁게 소통했다. 정분 씨,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네요. 단골 할머니가 수화로 말했다. 정부는 수화로 대답했다. 네, 이제 정말 좋아졌어요.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었다. 말을 할 수 없어도 마음은 전해진다. 정분의 지옥 같던 나날이 끝났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분의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말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더 큰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숨겨진 폭력, 보이지 않는 상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민정을 용서했을까요? 장애가 있는 가족을 향한 학대, 어디까지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통쾌했던 장면은 어디였나요? 혹시 비슷한 일을 겪어보신 적 있다면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시면 다음 이야기 준비에 큰 힘이 됩니다. 속이 조금은 시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